일단 스스로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찾아볼게요. 자, 숙제 봅시다. 자, 239페이지까지 숙제 왔습니다. 채점 다 하셨죠? 질문 주세요. 되지? 없나요? 대단하신데. 1-3. 또 1-9요. 1-9? 아, 뒤에 연습 문제? 네. 1-9, 7-9. 네. 또 끝. 나머지 없나? 자, 1-3번 이참수 fx의 부정적 분 중 하나인 라지 fx와 스몰 fx 사이에 항상 라지 fx가 x 스몰 fx 마이너스 x 세제곱 인 관계가 성립할 거고 f1의 값이 10일 때 인 f5의 값을 구하라. f5를 구하라는 건 fx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fx가 2차라고 했습니다. 2차. 이런 관계를 성립한다. 맞네. 조금 어떻게 이 식의 양변을 뭐 해본다? 미분한다고 d dx. 자, 이제 이 기호가 뭐라고요? 소아야. 뭐에 관한 미분? 미분도 적분처럼 미분도 어떤 변수에 관해서 미분하는지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 문자도 표시가 됩니다. dx. 뭐에 있는? 원래 이 분수식이 아니야. 분수식처럼 예분에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배울 거야. 계산하는 방법에서 분수식의 계산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수의 꼴로 써놓은 것뿐이라고. 읽을 때는 d dx라고 있고 밑에 있는 dx가 요 x가 미분하는 변수가 된다. 그래서 뭐라 읽어야 된다? x에 관하여 뭐하라? 미분하라. 얘들이 역사에서 미분이죠. 전분. 좋아요. 예, 라지 fx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문제에서 뭐라 써놨습니까? 라지 fx가 그냥 라지 fx가 아니라 라지 fx는 스몰 fx를 부정적 분한 것 중에 하나예요. 얘를 부정적 분한이 되면 얘를 미분하고 뭐예요? 얘도 fx고 얘도 fx야. 어떻게 구분할 거야? 조금 전에 했잖아. 얘는 소문자, 얘는 대문자니까 라지 fx, 스몰 fx. 어떻게 이 미국 중국 사투리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기가 막힌 걸 본토 발음이 하네요. 라지 fx, 스몰 fx. 니들도 똑같이 읽어야 돼. 얘들이 학교에서 분명히 그렇게 읽을 겁니다. 자, 미분하면 스몰 fx. 자, 이쪽은 각각 미분하면 되겠지. 얘는 무슨 미분법? 고백 미분법.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마이너스 x제곱. 미분해도 등식은 성립하니까. fx가 3x고 10점 내면 x, f 프라임 x가 3x제곱. 그래서 f 프라임 x를 넣을 수 있다. 3x라고 넣을 수 있다. 얘들이 f 프라임 x가 3x니까 fx는 다시 뭘 하면 된다? f 프라임 x를 뭐 하면 된다? 부정적 적분 중에서 부정적분 하신다. 3x를 부정적분 하니까 2분의 3 x제곱 플러스 c 이게 fx. 심한 거 하면 fx 끝나겠지. 그래서 뭐라는 게 f1의 것이 나와요. f1은 2분의 3 플러스 c. 이게 10. c는 2분의 7.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스몰 fx의 식은 2분의 3x 제곱 플러스 2분의 7. F5를 구한다고? 25, 75. 왜 굳이 이렇게 구하지? 2분의 82, 41. 몇 군데 얘기한다고 그런가? 뭐야? 어디에 가는 거 아니야? 25 곱하기 3, 75.
82 40만 뭐 썼지? 41? 2분의 17. 그렇군. 92 41 이름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미분가적분의 관계 부정적 분 중 하나다라는 말. 왜 부정적 분 중 하나다라고 주어졌다라고 했지? C값에 따라서 정확한 부정적 분의 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C값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의 부정적 분이다, 부정적 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지, 그지? 기억나?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얘네 여기 부정적 분의 식을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됐고. 그러더니 칠다시 9번 그래서 문제 7-9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다음 함수 fx를 구하라. 자, 다음 함수니까 몇 함수인지 모른다는 거지. 자,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다음 함수 fx, 원래 함수 fx입니다. 두 조건에서 뭐라 쓰는지 보여. 자, 좋은 식의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 프라임 x의 극한이 주어졌지, 그지? 자, 가조건에서는 뭘 주어졌냐? 무한대로 가고, 자, fx가 다항 함수니까 f 프라임 x도 다항 함수일 겁니다. fx가 n차 함수면 f 프라임은 n-1차겠지 뭐. 이해되니? 다항 함수에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로 계산하라고 했지, 그지? 그럼 주어진 첫 번째 꼴은 뭐가 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푼다고? 위아래 차수 비교. 맞네. 얘가 6에 수렴해야 되니 위아래 차수가 어떻게 됐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0이 아닌 수에 수렴하려면 할인아 위아래 차수가 같아야 된다. 아, 그래서 f 프라임 x는 몇 차? 1차네. 그리고 그 6, 0이 아닌 수에 수렴하는 값은 치고차의 개수. 그지? 1차. A, 1분의 a니까 a가 바로 6입니다. 즉 6x 플러스 b라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b를 모른다는 거지. 맞니? b를 이제 예로 봐. 얘는 자, 나조건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x 마이너스 1분의 fx. 계산해보죠. 자, x의 1대 미역의 4에 수렴하려면 x의 1대 보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네. 그럼 분자가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겠지. 결국 f1이 얼마다? 0이라. 그러니까 시간 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자, f1이 0이면 좋은 식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 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f1이 어차피 0이니까 빼줬다고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식이랑 이 식이 같은 식. 이게 4의 수입니다. 그러면 할인아 누구? 어디서 많이 보는 식이지? 뭐예요? 뭐를 그린다? f 프라임. 아, 결국 f 프라임 이게 얼마다? 4다. 이 두 조건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f 프라임이 4니까 여기 f 프라임 구하는 유식에 x 1 대입하면 f 프라임은 6 플러스 이게 4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해서 f 프라임 x의 식이 나오고 f 프라임 x는 6x 마이너스. 얘들이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 프라임이 아니라 fx 구하래. fx는 어떻게 구한다고? 아니나 f 프라임을 알고 있어.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 fx를 구하는 방법은 적분 중에 무슨 적분 짜식아? 적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부정적분 맞지?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 c만 구하면 되지. 그 c를 구하기 위해서는 fx식 하나, 아니 값 하나 알아야 되거든.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알아냈어. 어디서? 0분의 1분의 f1 3 마이너스 2 플러스 c 0 c 마이너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fx의 식은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얘들이 이 정도로 푸셔야 됩니다. 교과서 문제. 자, 정리하게 정리하시고 됐니? 자, 그러면
오늘 부정적분을 다 끝냈고요. 정적분. 자, 저기서는 정적분은 뭐라고 그랬어? 적분의 종류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그제? 그래서 미분의 역연사는 정확하게 적분이 아니라 부정적분. 그 적분 중에 부정적분의 형태를 빌려서 계산을 하는 또 다른 적분, 정적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적분과 부정적분은 개념이 약간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기하학적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정적분에 대해서는 정적분의 기하학적 개념은 결국 구분구조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분구조법은 뭐 숙제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자 여기서 이제 정적분의 계산법 위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245페이지 정적분의 뜻 한번 읽어봅시다. 자, 뭐라 써놨냐면 함수 fx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째 줄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에 대하여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를 계산한 값을 a에서 b까지의 함수 fx의 정적분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의지같이 표현해놨지. 이 글을 읽고 아 정적분의 뜻은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겠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같이 수학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왜 이따구로 써놨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누가 읽어도 이건 이해를 못해. 수학할 줄 아는 사람은 이해하는 거지. 자 무슨 뜻이냐? 봅니다. 자 정적분의 뜻은 적분에 이제 적분 구간이 생깁니다. 부정적분에서 적분 구간이 생깁니다. 어떤 한 구간에서 주어진 구간에서 적분한 값을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부른다고 실제로. 그래서 그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정적분을 기호로 원래 적분 기호는 인테그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적분도 똑같은 인테그랄입니다. 피적분 함수 fx를 적분. 이렇게 쓰면 이건 부정적분 하나는 뜻이고 정적분은 여기서 뭐가 추가되느냐? 적분 구간이라는 게 추가됩니다. 적분 구간 어디 쓰느냐? 요 인테그랄의 윗끝 아래끝. 그래서 이름도 아래끝 윗끝입니다. 요 숫자 적분 구간. A부터 B 사이. 이렇게 적어줘. 적분 구간이 붙어 있는 적분을 뭐라고 부른다? 정적분이라고 부른다. 실제 정적분의 뜻은 아닙니다. 정적분의 계산법일 뿐이지. 자 그럼 실제로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부정적분을 해야 돼요. 먼저. 이 안에 있는 P적분 함수를 부정적분하면 라지 fx라고 하죠. 그럼 이 라지 fx에다가 이렇게 기본은 이렇게 쓰거든. 다시 부정적분을 먼저 해서 대괄호를 이렇게 쓰고 실제 마지막 계산은 윗끝을 이 부정적분한 식에 대입한 값에서 아래끝을 부정적분한 값에 대입한 식을 빼준다.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이게 a부터 b까지 스몰 fx를 정적분한 값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니? 이게 정적분의 계산법입니다. 수투 과정에서는 요 개념밖에 안 배웁니다. 개념 이해돼? 정적분이.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이는 적분 구간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개념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어차피 그래서 봐봐. 정적분을 계산할 때도 얘를 정적분한 값을 계산할 때도 결국 뭘 해야 된다? 부정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지? 이 앞에서 배운 부정적분을 한 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개념이 이해되니? 그래서 이름을 적분이라고 잡으신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부정적분 한 식에 윗끝 아래끝 대입한 식을 빼는 값이야. 자, fx 어떤 식을 부정적분한 식과 어떤 식을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식을 비교하면 부정적분한 식은 라지 fx 더하기 c라고 해서 식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정적분한 식은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를 계산한 거. 부정적분을 해서 나오는 식에다가 a값 b값을 대입한 함수값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지? 얘는 무조건 뭐다? 상수입니다. 무조건 숫자라는 거. 차수가 의미가 없다는 거지. 왜? 부정적분을 하면 일반 다항식을 n차식을 부정적분하면 n 플러스 1차식 차수가 높아지잖아, 그지? 그게 라지 fx인데 부정적분하면 n차식을 적분한 식은 n 플러스 1차식이 된다. 식으로 나올 거야. 차수가 높아져서. 그런데 정적분을 하면 n차식을 정적분해도 부정적분한 n 플러스 1차식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ab라는 상수값을 대입한 함수값의 차이로 나와야 되니
무조건 상수 값으로 표현될 겁니다. 무조건 숫자라고 숫자. 이 차이라고. 부정적분은 함수의 식으로 표현될 것이고 정적분은 반드시 뭐로 표현된다? 숫자로 표현된다. 이해되니? 계산법. 이게 정적분의 특징입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정적분을 할 때는, 여기 봐봐. 정적분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일단 X번 FX를 부정적분 먼저 한다 그랬지, 그지? 근데 보통 부정적분 하면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 붙어야 돼? 뭐가 붙어야 돼? 적분, 상수, C가 붙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왜 C를 안 쓰느냐? 저 적분 상수 C를 붙여. 원래는 붙여야 돼. 붙여서 여기다가 A와 B를 대입하면, B와 A를 대입하면 X에만 대입하는 거니까 라지 F B 더하기 C에서 라지 F A 플러스 C를 빼는 거거든. 어차피 적분 상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날아가 버린 거야. 얘들이 그래서 정적분을 할 때는 적분 상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구할 필요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를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계산하면 날아갈 거니까 얼마든 간에 이든 없든. 얘들이 그래서 정적분 할 때는 적분 상수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얘들이 원래는 적분 상수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부정적분에서 숫자 대입해서 뺄 거니까 어차피 적분 상수는 날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얘들이 자, 이게 이제 정적분의 계산법입니다. 정적분의 계산법. 그럼 이런 정적분, 그냥 부정적분과 구간이 주어지고 제한된 구간에서의 정적분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계산값으로는 식이나 상수냐의 차이인데 실제로 기하학적 개념을 이용하면 이게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에 대해서 첫 번째 f'A가 의미하는 건 뭐랍니까? f'A 원래 함수의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잖아. 얘가 의미하는 기하학적 개념.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개념이 뭐라고 그랬다? 이 점 x가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 미분의 기하학적 개념이라고 했어요. 얘들이 그러면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식의 기하학적 개념은 정적분의 기하학적 개념. 자, a가 여기로 가요. b가 여기. 그럼 f'A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f'A 접선의 기울기. 이게 미분의 기하학적 개념이고 적분의 기하학적 개념은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하면 그 정적분 값은 뭘 의미하냐면 a부터 b 사이의 그래프 fx의 그래프와 x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이 넓이를 의미합니다. 넓이. 그래서 정확하게는 넓이의 양음의 값을 의미합니다. 100% 넓이가 아니라. x축 윗부분에 대해서는 정적분 값이 넓이 값과 똑같이 정적분 값이 플러스로 나옵니다. x축 아랫부분에 둘러싸인 부분은 이 부분의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값을 넣습니다. 음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적분의 기하학적 개념입니다. x축과 주어진 구간, x의 구간, 그리고 원래 피적분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양음의 값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정적분 다 배우고 나면 뒤에 이제 정적분을 이용한 정적분의 활용이라는 단어니 바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곡선의 방정식만 하면. 개념이 이해되니? 이게 자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의 기하학적 개념, 정적분의 기하학적 개념 둘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되니? 이해되지? 자, 정적분의 계산법 그리고 정적분의 기하학적 개념, 미분의 기하학적 개념과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제 니네가 저번에 기말고사 볼 때는 미분의 개념과 적분의 개념이 같이 나옵니다. 적분을 배우면 앞에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적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분 적분이 같이 나옵니다. 눈앞에서 구별해서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정적분의 특징, 성질입니다. 정적분도 적분이고 정적분을 계산하는 법은 결국 부정적분을 먼저 해서 거기다가 윗끝 아래끝 적분 구간을 대입해서 뺀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은 부정적분을 하는데 실제로 부정적분에는 없던 또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기본적인 부정적분의 성질, 곱하기 나누기는 정적분을 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분처럼. 그런데 뭐는 더하기 빼기는 따로따로 정적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분처럼. 그리고 곱해진 상수는 적분하지 않는다는 거. 그지? 그냥 그대로 곱하면 된다는 거. 똑같습니다. 정적분도. 개념 이해되니? 그래서 정적분에만 있는 특징. 정적분에는 부정적분은 다르게 뭐가 있다? 적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자, A부터 B 사이 A부터 B까지 fx 더하기 gx를 정적분하라고 하면 얘는 똑같은 구간을 쪼개야 돼. 쪼갤 수 있다 그랬지. 더스 뺏을 따로따로 정적분하면 되는데 따로따로 정적분 시킬 때도 뭐를? 적분 구간은 똑같이 쪼개야 됩니다. A에서 B까지 fx와 A에서 B까지 gx를 정적분해야 됩니다. 예전이 그럼 똑같은 두 개 각각의 정적분하는 식을 더하거나 뺀다 또 하나로 합쳐서 정적분할 수도 있겠지. 반대로. 그럴 때도 정적분을 뭘 봐야 된다? 적분 구간을 보셔야 됩니다. 덧셈 뺄셈이라도 적분 구간이 다르잖아. 하나로 합칠 수 없습니다. 예전이 적분 구간 때문에 요거 구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적분 구간 자체를 쪼갤 수 있습니다.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하라고 하면 A부터 C까지 정적분한 값에다가 C에서 B까지 정적분한 값을 더해도 상관이 없다. 다른 점에서 A, C, B 순서. A와 B 사이에 있는 값이 C라는 거지. 얘들이 왜 그러냐면 아까 기하학적 개념 했잖아. fx가 이런 식이면 여기가 A, 여기가 C, 여기가 B라고 하죠. 그럼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식은 결국 얘로 둘러싼 이 부분의 넓이를 내는데 이 넓이는 A에서 C로 둘러싼 이 넓이와 C에서 B로 둘러싼 이 넓이를 더해도 똑같이 나오죠, 그지? 얘들이 그래서 구간을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 사이. 얘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1부터 5까지와 5부터 7까지 구하라고 하면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1부터 5까지, 5부터 7까지는 1부터 7까지를 한꺼번에 정적분해야 됩니다.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 요 C와 요 C가 같으면 하나의 윗끝과 하나의 아래끝이 같으면 나머지 아래끝, 윗끝으로 하나로 합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니? 이게 이제 정적분은 적분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분 구간의 성질입니다. 구간을 쪼갤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어요. 이해되니? 요게 정적분의 성질이었습니다. 나머지 성질은 일반 적분, 부정적분의 성질과 똑같습니다. 25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254페이지, 255페이지에 정적분의 성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257페이지에 있는 무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거든. 일단 별표 10만 개냐. 얘는 문제를 풀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기함수 마찬가지죠. 259페이지 주기함수의 정적분 별표 10만 개. 259페이지 바이블 포인트에서 박스가 있지, 그지? 자,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정적분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1번 봅니다.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 마이너스 1분의 x 세제곱 dx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y 마이너스 1분의 1의 dy. 자, 잠깐만. 아까 자 정적분의 성질 중에 하나 알고 있어. 우리 적분구간도 쪼갤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리고 적분구간 A에서 B 사이에 정적분하는 게 A부터 B까지 해서 아래끝 윗끝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 그지? 자, 여기서 이제 니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는 거니까 아, A가 B보다 작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정적분에서 적분 구간은 꼭 아래 끝이 위 끝보다 작은 수거나 위 끝이 아래 끝보다 큰 수여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해되니? 0부터 1까지 정적분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정적분할 수도 있는 거고 7부터 마이너스 5까지도 정적분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2부터 2까지도 정적분할 수 있습니다. 윗끝 아래끝이 같을 때도 이해되니? 일단 정적분에서 윗끝 아래끝은 큰 수 작은 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어디서부터가 아래끝 어디까지가 윗끝이 될 뿐이지. 이해되니? 자 그럼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식은 윗끝 아래끝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B부터 A까지 정적분한 식의 뭐만 바뀝니다. 값은 똑같아. 이게 정적분의 또 다른 흐름입니다. 이해되니? 윗끝 아래끝을 바꾸면 앞에 보호가 바뀝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원래 윗끝 아래끝은 꼭 윗끝이 아래끝보다 클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아래끝을 윗끝보다 작은 수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아래끝이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 윗끝이 아래끝보다 더 작으면 윗끝 아래끝을 바꿔. 그럼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야.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아래끝을 윗끝보다 웬만하면 작은 수로 만들어 주시는 게 나중에 계산하기 편할 겁니다. 이해되니? 근데 윗끝 아래끝은 꼭 누가 더 클 필요는 없다는 거. 두 번째가 윗끝과 아래끝이 같아질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그치? A부터 A까지 정적분한 식이야. 얘는 0이 정적분의 특징. 0이. 왜 그러냐면 아까 했지. 정적분의 기하가 없었잖아요. 여기가 A인데 A부터 A까지 정적분하면 A와 A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은 도형이 아니라 뭐가 된다? 선이 되어버린다. 선의 개념은 넓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넓이입니다. 무조건 넓이. 1부터 1까지 정적분한 거, 3부터 3까지 정적분한 거,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7까지 정적분한 건 무조건 1이야. P적분 함수의 모양이 상관이 없어. 이해되니? 두 개는 안 될 거야. 자, 요게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자, 그러면 1번 계산해보죠. 마이너스부터 0까지 얘와 0부터 마이너스까지 얘를 정적분해. 얘는 y에 관한 식을 y에 관해서 접근하는 거고 얘는 x에 관한 식을 x에 관한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일단 뭐 따로따로 접근하면 되겠지 뭐. 근데 둘 다 따로따로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단 정적분이든 부정적분이든 부정적분을 먼저 해야 되거든. 분수식은 부정적분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나중에 저기 미적분 선택하셔야 배웁니다. 분수식의 부정적분. 그래서 우리 앞에 숙제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분수식은 조금 부정적분 못했다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식을 변형한 게 없거든? 근데 각각의 식을 변형을 하면 또 더 이상 이소리가 안 돼. 약분도 안 된다고. 이해되니? 자, 그래서 잘 봐. 정적분인데 각각이 정적분이 안 되니까 합쳐보자고. 합쳐보려고 봤더니 일단 적분 구간이 어떻다? 달라. 같아야 덧셈 뺄셈을 합칠 수 있다고. 이해되니? 또는 달라도 어떻게 연결되는데 적분 구간이. 근데 적분 구간이 연결되는 합치면 P적분 함수의 모양이 같아야 돼. 같은 함수에 대해서 적분 구간이 연결되면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거야. 다른 함수는 안 된다. 그럼 적분 구간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하나는 마이너스부터 0까지고 하나는 0부터 마이너스까지. 이 적분 구간 같게 만들어주려면 한쪽을 얘를 바꾸든가 얘를 바꾸든가 적분 구간을 바꾸면 되는 거지. 윗끝 아래끝을. 근데 웬만하면 아래끝이 윗끝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바꾸라고 했습니다. 얘를 바꾸면 이해되니? 얘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정적분의 성질 윗끝과 아래끝에서 바꾸면 뭐가?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마이너스부터 0까지 x-1분의 x 제곱 dx 빼기 마이너스부터 0까지 y-1분의 dy 이렇게 더하기가 빼기로 바뀐다.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마이너스부터 0까지 마이너스부터 0까지니까 하나를 합치면 되겠네, 그지? 근데 이 상태에서도 바로 합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번에 또 뭐가 달라? 안 들려? 미지수 다시 얘기하면 적분 변수가 다릅니다. 하나는 x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하나는 y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이게
이게 문자가 여러 개 있는 식, 이제 x, y가 같이 들어있는 식 같은 경우는 x에서 미분할 때 y를 그대로 남겨두지 않아. 상수 지급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개념을 배울 텐데 기본적으로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고 얘는 아니 적분하는 거고 얘는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지, 그지? 이러면 하나를 합칠 수가 없어. 조금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잘 봐. 우리 미분할 때도 f'(x의 식이 4x-1이었다면 f't라는 식은 뭐가 됩니다. 4t 마이너스 f'a라는 식은 4a 마이너스. 정의역을 나타내는 변수가 달라지더라도 식의 모양은 달라진다. 안 달라지거든. 얘는 그래서 적분 변수는 내가 원하는 변수의 모양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뒤에 있는 이 식은 y에 관한 식이 y에 관한 식 접근하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dy를 y에 관한 식을 다 뭘로 고치면 된다? x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돼. 그냥 문자의 종류만 바꾸면 된다고. f'x를 얘라고 했을 때 f't는 x 대신 t 대입한 거니까 x를 t로 바꾸고 a로 바꾸고 해도 똑같다는 거지.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적분을 하든 미분을 하든 똑같단 말이야, 뭐야.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dx로 바꾸면 이 y라는 문자를 x로 바꾸면 돼. 얘를 적분한 식이나 얘를 적분한 식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적분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거지. 자, 이러면 이제 적분 변수도 같아졌고 적분 구간도 같아졌으니 덧셈-뺄셈을 하나 합칠 수 있으니 마이너스부터 0까지 두 개 뺀 거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바로 동일한 거지. 얘를 x에 관해서 정적분하면 처음 정적분하는 식이랑 똑같이 나와. 이해되니? 얘는 분수식이지만 적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소리가 되냐? 그러니까 약분하고 결국 얘는 뭐만? 마이너스부터 0까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만 정적분하지. 이해되니? 자, 정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정적분하면 대괄호 먼저 딱 쓰고 부정적분의 식을 먼저 씁니다. 이거야 저기 경민아 졸릴 것 같은 경민아 부정적분 해보자. 와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c는 쓸 필요 없다 그랬어.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하고 위에다가 위끝 아래끝 0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부정적분한 식의 위끝을 먼저 대입해야 돼. 위끝 0 대입한 식 0에서 빼야 된다. 무조건 빼기야. 뭘? 아래끝을 대입한 식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6분의 5. 이해되니? 이런 방식. 좀 하셔. 아이고 힘들어. 이해되니? 하렌스? 이해돼? 이런 방식. 부정적분보다 조금 복잡해진 것 뿐이지. 숫자를 대입해야 되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되니? 자, 뭘 맞춰줘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분수식은 부정적분이든 정적분이든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분수식을 변형해서 분수가 아닌 식으로 만들어 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직접 못 만들면 어떻게 이렇게 합치거나 분리해야 된다. 보통 분리하는 경우는 없고 합치는 경우입니다. 함부로 합칠 수 없다는 거. 적분 변수 같아야 되고 정적분에서는 모두 같아야 된다. 적분 구간도 모양이 같아야 된다. 이해되지? 자, 2번도 바로 봅시다.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4x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1 적분하면 마이너스부터 1까지 4y제곱 세제곱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1을 y에 가서 정리해보겠지. 주식이 합을 봐. 이번엔 뭐야 이게? 각각이 분수식이 아니네, 그제? 분수식이 아니니까 뭐 하면 돼? 따로따로 적분해서 하면 되겠네. 얘는 그냥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니? 자, 그런데 이럴 때는 이제 따로따로 해도 되는데 잘 보면 식이 뭐냐는 거. 이 식. 4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1. 얘는 x에 관한 3차식이고 얘는 y에 관한 3차식인데 문자의 종류만 다르지 식의 모양이 똑같지?
맞니? 그럼 한쪽을 같은 변수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지, 그지? 적분에서는 어떻게? 얘를 마이너스 6까지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1 이거 만들죠. dx. x로 바꾸는 식을 x에서 접근한 거나 y의 식을 y에만 접근한 거나 어차피 똑같다고. 얘들이 문자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그 문자의 정백분은 특히 마이너스 1과 1 대입해가지고 어차피 숫자 대입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만들면 두 식에서 뭐가 같아진다? 피적분 함수, 적분을 당하는 함수의 식의 모양이 같아지지, 그지? 맞네. 그럼 따로따로 해서 더해도 되지만 얘는 이제 한꺼번에 뭐라 할 수 있다? 식의 모양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적분 구간은 같아도 되고 아니면 연결만 돼도 됩니다.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연결되지, 그지? 얘는 한꺼번에 접근할 수 있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피적분 함수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이 함수식을 접근해버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와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접근한 식과 같아지는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이만 접근하면 됩니다.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마이너스 1 해서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해되니? 확인한 이해되니? 두 가지 정적분의 특징을 보여주는 두 가지를 이해했습니다. 피적분 함수의 모양이 다르면 일단 적분 변수를 같게 만들고 적분 구간도 같게 만들어서 합차를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거고, 피적분 함수의 모양이 같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단 적분 변수는 똑같이 만들고 만들었을 때 적분 피적분 함수의 모양이 똑같다면 그때는 어차피 따로따로 접근해도 돼. 근데 문제는 적분 구간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근데 가운데 틈이 생기면 안 돼. 연결이 돼야 된다. 연결 말 그대로. 이해되니? 지금처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전체를 한꺼번에 접근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식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구간을 합쳐준다는 거군요. 똑같은 식에. 개념 이해되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1- 옆에 숫자 바꾸기 1-1번이랑 3번 1-1번에 1번 1-1번에 3번 두 개만 부탁 보는 거죠. 1-1번에 1번 1-1번에 3번
다 풀었네. 자, 단순 계산이라서 그게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맞춰줄 것만 맞춰주고 합쳐서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다. 물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적분 구간을 못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적분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해되니? 합칠 수 있는 건 합쳐서 접근하는 게 편리하다는 거죠. 어디가 쳤지 이분? 가만히 체크해 보시고. 상까지. 자, 예시 이번에 별표 신경계. 자, 절대값이 들어있는 식을 정적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미리 얘기하면 절대값이 들어있는 식을 적분할 때는 절대값 아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도 절대값을 풀어서 반드시 접근하셔야 됩니다. 우리 미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대값이 들어있는 식은 직접 미분할 수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니까?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있는 식은 절대값 아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식을 두 개를 쓰고 그걸 각각을 미분했었다. 미분이 필요할 때는. 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이 들어있는 식을 적분할 때는 절대값을 두고는 적분할 수 없습니다. 절대값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절대값을 풀면 절대값 아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각각 식이 두 개가 나올 거고 그 두 식의 절대값 아닌 양수로 만드는 범위, 음수로 만드는 범위가 있겠지, 그지? 그 범위에 따라 맞는 범위의 식을 적분하셔야 된다. 이해되니? 자, 그런데 정적분은 전체 구간이 정해져 있거든? 왜? 하기만. 적분 구간 0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이 0부터 3 사이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는 양수 부분과 음수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처음부터 얘를 둘러 쪼개고 막 하지 말고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 기준은 뭐가 된다?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 x제곱 마이너스 2x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x의 값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 x의 값을 먼저 보여보자. 2차 방정식이니까 x는 0 또는 얼마? 2. 그 말은 x제곱 마이너스 2x가 양수인 구간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가 음수인 구간은 x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는 소리지. 이해되니? 그럼 이 구간에서는 어떤 거? 절대관이 양수니까 그대로 이때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를 그대로 접근하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붙인 절대값 아닌 음수니까 실제 식은 마이너스 붙여나온 이 식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적분 구간이 어차피 0부터 3 사이니까 0부터 3 사이에서 보면 어떻게? 0부터 2까지는 뭐다? 음수니까 얘를 접근해야 돼. 남은 2부터 3 사이면 2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이니까 그지? 뭐가? 양수를 접근해야 돼. 즉 0부터 3 사이에서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2차식은 양수 구간과 음수 구간을 동시에 가지네, 그지? 동시에 가지니까 이 적분 자체를 쪼개서 해야 된다. 양수인 부분을 적분할 때와 음수인 부분을 적분할 때 적분, 피적분함수의 식이 달라진다고. 이해되니? 자, 그래서 먼저 0부터 2까지는 0부터 3 사이 중에서 0부터 2까지는 뭐다? 음수인 구간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를 정적분 하셔야 되고 2부터 3까지는 2보다 큰 구간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그대로 나오는 얘를 정적분 하셔야 돼요. 개념이 이해되니? 얘를 합쳐서 정적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피적분함수의 모양이 다르거든. 식이 다르잖아.
구간을 쪼개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얘 정리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0 더하기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각각 대입해서 계산을 하죠. 이해되니? 하면 3분의 8만 대입하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되니? 이해돼?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있는 식은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다. 그런데 절대값이 들어있는 식을 적분할 때 반드시 쪼개진다는 보장은 없어. 방금 얘기했지만 얘를 쪼갠 이유는 뭐다? 쪼개야만 하는 이유는 주어진 적분 구간에서 P적분함수에 들어있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이 양수인 구간과 음수인 구간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0부터 3 사이에서 P적분함수가 전부 양수인 구간만이라면 그냥 정적분할 때 이거 절대값 풀어서 얘만 0부터 3까지 다 정적분해낼 수도 있고 또는 0부터 3 사이에서 P적분함수 안에 들어있는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이 항상 음수만 생긴다면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나면 얘만 0부터 3까지 정적분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결국 절대값이 들어있는 식을 정적분할 때는 적분 구간 내에서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이 항상 양수인지 항상 음수인지 양수 음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양수만 들어있으면 절대값이 항상 양수니까 풀면 그대로 나오는 식을 정적분하시면 되고 항상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 나오는 식을 똑같은 적분 구간에서 정적분하시면 되고 양수 음수가 같이 들어있으면 양수 구간 음수 구간을 각각 쪼개서 구간을 쪼개서 양수 구간에서는 그대로 나오는 식을 정적분하고 음수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붙여 나오는 식을 정적분하셔야 됩니다. 개념 이해되니? 반드시 출제됩니다.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의 정적분은. 이해되니? 아주 중요합니다. 자, 2번도 봅시다. 2번도 별표 신망, 자, 이 자체는 다 별표 신망 대하시고 2번은 P적분 함수에 뭐가 보이니? 뭐가 보여? 가우스가 보이지, 그지? 가우스가 들어있는 식을 정적분합니다. 자, 가우스가 들어있는 식을 적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미분도 마찬가지였잖아. 절대값을 미분할 때 나눠서 했듯이 절대값을 적분할 때도 나누어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 가우스도 마찬가지. 가우스도 미분할 때 가우스 그대로 미분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 얘도 생각해야 된다. 실제로 가우스 x가 자 x에 대해서 정적분하는 식에서 이 적분 구간은 x의 범위입니다. 적분 변수에 대한 범위라고 항상. 그럼 x의 범위가 0부터 2 사이에서 얘를 정적분하라는 거죠. 그럼 가우스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야. 0부터 2 사이에서 이 x 값에 따라 0부터 2 사이에 있는 x 값에 따라 가우스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똑같은지 아니면 달라지면 달라지는 구간마다 쪼개서 정적분하셔야 됩니다. 이해되니? 근데 가우스 값은 어떨 때마다 값이 변한다고 했지?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식의 값이 1 차이 날 때마다. 근데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식이 그대로 x니까 x가 1 차이 날 때마다 가우스 값이 바뀔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적분 구간도 x가 1 차이 날 때마다 쪼개야 돼. 적분을 보면 0부터 2까지니까 2 차이잖아, 그지? 그럼 얘를 어떻게 쪼개느냐? 0부터 1까지와 1부터 2까지로 쪼개야 돼. 이해되니? 자, 0부터 1 사이에서는 가우스 x의 값은 얼마가 되니? x가 0부터 1 사이입니다. x가 0부터 1 사이입니다. 이때 가우스 x의 값은 얼마? 0이잖아. 0. 얼마의 가우스 값은 0이야. 1부터 2 사이면 가우스 x의 값은 얼마? 1이야. 이렇게 달라진다. 그럼 0부터 1까지를 정적분할 때는 어떻게 가우스 값은 얼마로 계산한다? 0으로 계산하면 돼. 이해되니? 0 곱하기 얘를 정적분하면 되거든. x의 값을 알 수가 없으니까 가우스 x가 얼마나 항상 0이야. 이해되니? 0 곱하기 2 곱하기 얘 하면 되는데 0은 곱해봐야 0이니까 0을 정적분하시면 되고 더하기 1부터 2 사이에서는 가우스 값이 얼마? 1이잖아, 그지? 그럼 얘만 1이 되는 거지. 1 곱하기 x-1, x-1을 정적분하시면 됩니다. 얘도 쪼개야 되는 거지. 개념 이해되니? 0은 정적분하면 얼마다? 0입니다. 그래요. 0은 미분해도 0, 적분해도 0입니다. 더하기. 자, 얘는 1부터 2까지. 얼마? 정계에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정적분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정분해서 1번 2 대입해서 빼면 되겠지. 하면 마이너스 6. 어떻게 풀지 하겠니? 결국 가우스나 절대값이 들어있는 식을 정적분할 때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쪼개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쪼개야 되는지 안 되는지 즉 알아봐야 된다는 거지. 가우스나 절대값을 그대로 두고는 계산할 수 없다는 거. 지금 이해돼? 아주 중요합니다. 맨날 그냥 일반 다항식만 정적분하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되니? 아주 중요한 것들은. 자, 숙제를 해보시고. 자, 같은 패턴입니다. 다음 페이지. 3번도 봅시다. 자, 3번은 문제 봐봐. 3번 문제. 3번은 뭐라 써놨어? fx를 적분하려는데 fx는 식이 몇 개다? 두 개는? 그지? 식이 두 개인데 범위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지? 그럼 이 범위에 따라서 x가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2x를 정적분하셔야 되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정적분하셔야 돼. 그냥 이해되니? 그래서 적분 구간 내에서 fx의 식이 달라져야 되는지 항상 같은 식만 정적분해도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지. 절대값이 들어있는 정적분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자, 뭘 정적분하라고 하냐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x fx-1 정적분 x 맞니? 이제 치환하는 방법을 아직 안 배우기 때문에 자, 잘 봐. 일단 x 곱하기 fx가 아니라 fx-1을 정적분하래, 그지? 그럼 우리는 요 전체 식이 필요해. x 곱하기 fx-1이라는 식. 이해되니? 자, 일단 fx의 식이 주어졌으니 이 식으로 fx-1의 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fx의 식이 이 식이면 fx-1이라는 식은 요 x자리에 얼마 대입한 거다? 할인아? fx가 이 식이면 fx-1은 x자리에 x-1을 대입하면 돼. 그러면 요 x자리에 다 x-1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지? 근데 어디에도 대입해야 된다? 범위 여기도 대입해야 돼. 모든 x는 다 대입해야 돼. 합성함수거든 이게 진짜로. fx-1이라는 식은 fx라는 함수랑 x-1이라는 함수를 합성한 거야. 1학년 때 배웠잖아, 합성함수. 합성할 때는 직접 x자리에 요식 x-를 대입할 때 전부 다 범위에도 대입해야 된다. 그럼 얘도 식이 두 개인데 2의 x-1이나 마이너스 2의 x-1 플러스 4가 되는데 얘나 얘가 되는 범위는 x의 범위가 아니라 x-1이 1보다 작을 때와 x-1이 1보다 크거나 할 때로 바뀐다는 거지. 얘는 이쁘게 정리하면 먼저 2x-2 얘는 이 양식을 정리하면 x의 범위가 2보다 작을 때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6이 되고 얘는 양하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 요게 fx-1이라는 식이 된다는 거지. 얘는 이해되니? 자, 근데 이번에는 fx-1만 적분하는 게 아니라 앞에 뭐 곱해야 된다고? x도 곱해야 되네, 그치? x를 곱할 때는 다 곱하면 됩니다, 그냥. 두 식의 위아래 다. 어차피 범위가 나눠져 있어. 얘는 여기다 x 곱한 거.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 x를 곱해도 여기 들어있는 2x나 여기 들어있는 2x는 똑같이 뭐다? 범위는 이 범위로 들어가고 상관이 없다. 그대로 곱한 거니까. 연대로 곱한 거. 범위는 곱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해되니? 결국 문제에서 적분하는 비적분함수 xf-x xf-x-1은 식이 이렇게 이 범위에 따라 두 개로 나눠지는 식이다. 그럼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는 얘는 어떻게? 0부터 3까지 이 식이 적분할 때는 0부터 3 사이에서 어떻게? 2가 포함되어 있지, 그지? 경계값이 2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클 때로 쪼개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어떻게 첫 번째 범위를 0부터 어디까지? 2까지랑 2부터 3까지 이렇게 쪼개야 돼. 이해되니? 0부터 2까지는 2보다 작으니까 20 2x제곱 마이너스 2x를 x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2부터 3까지는 2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를 x에서 정리합니다. 이해되니? 각각 정적분해서 더하시면 따로따로 적분을 해야지 한꺼번에 적분할 수 없다는 거. 하면 3분의 4 더하기 3분의 7 해서 3분의 7.
정답은 직접 해보세요. 시간이 안 되면 정답은 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니?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예제 3번도 외우시면 돼요. 예제 2번과 예제 3번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절대값이 들어있거나 가우스가 들어있거나 또는 식이 여러 개의 식을 정적분할 때는 적분 구간을 보고 그 적분 구간에 따라 쪼개질 수도 있다는 거. 식이 여러 개면 식이 여러 개라도 쪼개질 수도 있고 안 쪼개질 수도 있어. 지금 이 문제는 0부터 3까지 정적분하니까 2에서 쪼개지고 있으니까 0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쪼갠 거지. 그지? 근데 이 똑같은 이 식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정적분하래. 그럼 0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이보다 다 작으니까 전체 적분 구간이 얘만 정적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얘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적분 구간을 가지고. 세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이해되니? 응?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정적분입니다. 기본 정적분. 자, 그 다음 나오는 예제 4번, 예제 5번은 특별한 함수들. 우함수, 기함수 또는 주기함수를 정적분할 때는 그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좀 더 편하게 정적분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함수나 기함수나 주기함수는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정적분 방식으로 그냥 다 정적분해도 돼. 근데 그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의 특징을 이용하면 전체 적분 구간을 다 적분할 필요 없이 쪼개서 하나로만 적분해서 몇 배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 개념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지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거를 이제 숙제로 연습을 하고 다 됐을 때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어차피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를 다시 설명해야 되거든. 이해되니? 자, 숙제 체크합니다. 267페이지까지 보내시면 25 맞지? 자, 여기까지 풀고, 자, 그 다음 우리 밥 가져오셨나요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적어갑니다. 좌표밥. 우리 밥은 그거 안 돼 있다고 지금 시험 여기까지만 했거든? 이제 미분 안 돼 있는데 그건 이제 시험 기간에 하고. 적분 펴봐, 적분. 우리 부정적분 안 돼 있습니다, 밥에. 맞습니까? 부정적분 다 풀어봅니다. 오늘 우리 부정적분 저번 시간에 숙제했던 것들 틀린 거 다시 풀이도 했고 했지, 그제? 어디까지 했니? 75페이지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디? 실력 국고 아니다. 73페이지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답은 73페이지까지. 자, 시간 좀 남았으니 숙제하고 있읍시다.